한 전사가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선한 음식, 아름다운 여인들, 음악, 유희 등 쾌락을 자극하는 모든 것에 둘러싸여 있었죠. 그의 뇌는 도파민으로 넘쳐나며 모든 것을 갈망하고 원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완전히 미동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욕망을 억누르거나 유혹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뇌는 그저 반응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는 쾌락이 자신을 통제할 수 없도록 도파민 시스템을 철저하게 훈련했습니다. 그가 쾌락을 통제한 것입니다. 1400년대에 일본의 승려들이 발견하고 2023년이 되어서야 현대 뇌과학이 입증한 신경학적 훈련법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를 욕망의 단식, 즉 요쿠보 단치라고 불렀습니다. 욕망에 대한 완벽한 통제력을 의미하죠. 서구의 연구자들은 이를 자발적 결핍을 통한 도파민 조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단 30일 만에 도파민 민감도를 300%나 회복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모든 것은 당신의 도파민 시스템을 파괴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무엇도 당신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눈치채신 적이 있나요? 쾌락은 점점 줄어드는데 더 많은 자극이 필요해지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스마트폰도 재미가 없고 음식도 맛이 없으며 성취감은 공허하고 인간관계마저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우울증이 아닙니다. 도파민 둔감화 현상입니다. 끊임없는 자극에 뇌를 빼앗겨 자연스러운 기쁨을 느끼는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끝없이 화면을 내리지만 아무런 만족감이 없을 때, 먹고 있지만 아무런 맛을 느끼지 못할 때, 무언가를 성취했지만 아무런 감흥이 없을 때의 그 기분을 아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도파민 시스템이 파괴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뇌는 쾌락을 원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지만 과도한 자극으로 인해 수용체가 타버려서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유혹에 둘러싸여 살았음에도 그 어떤 것에도 중독되지 않았던 미야모토 무사시의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쾌락의 노예가 되지 않고 강렬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는지, 그리고 현대 뇌과학이 이제야 증명하고 있는 것을 고대 일본인들은 어떻게 이미 알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도파민은 억지로 참는다고 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뇌의 반응을 훈련함으로써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 훈련은 당신 스스로 쾌락을 차단하는 고통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핍의 불편함을 마주하느니 차라리 도파민의 노예로 남는 것을 선택합니다. 도파민 시스템을 회복하고 쾌락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는 방법을 공개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당신이 가장 중독되어 있는 도파민의 원천이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는 채널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다가가는 데 큰 힘이 되며 저는 여러분의 댓글을 읽고 소통하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자, 그럼 무사시가 자신이 쾌락의 노예가 되었음을 깨달았던 그 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1장 각성. 19살의 무사시는 주막에 앉아 사흘 밤낮으로 사케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결투에서 승리한 것을 축하하고 있었죠. 술은 달콤했고 음식은 환상적이었으며 대화는 자극적이었습니다. 그의 뇌는 도파민으로 가득 찼고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는 깊은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쾌락은 사라졌고 더 끔찍한 것은 일상의 모든 것이 퇴색되어 보였다는 것입니다. 검술 수련은 지루했고 걷는 것은 피곤했으며 소박한 음식은 아무 맛도 나지 않았습니다. 축연으로 인해 뇌가 너무 과도하게 자극받은 나머지 평범한 일상에서는 더 이상 기쁨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전날 밤의 기분을 쫓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주막으로 돌아가 다시 술을 마시고 다시 먹고 다시 기분이 좋아졌지만 다음 날 아침에는 더 깊은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쾌락에서 공허함으로 다시 갈망으로 그리고 더 깊은 공허함으로 이어지는 뚜렷한 악순환이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한 승려가 그 모습을 보고 무사시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은 노예가 되어가고 있소. 사케가 아니라 도파민의 노예 말이오. 당신의 뇌는 쾌락이 외부의 자극에서 온다고 학습하고 있소. 머지않아 당신은 평범함을 느끼기 위해서라도 끊임없는 자극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오. 그러다 기분을 좋게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자극을 원하게 되고
결국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게 될 것이요. 이것이 바로 중독으로 가는 길이요. 무사시는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나는 그저 축하하고 있을 뿐이요. 중독된 게 아니요. 원할 때 언제든 그만둘 수 있어. 그러자 승려가 제안했습니다. 그렇다면 30일 동안 그만두어 보시오. 술도, 기름진 음식도, 유희도, 그 어떤 자극도 없이 오직 쌀과 물, 그리고 수련만으로 버텨보시오. 당신이 노예가 아니라면 아주 쉬운 일일 것이오. 무사시는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첫째 날은 괜찮았습니다. 둘째 날은 초조해졌습니다. 셋째 날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자극을 원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수련에 집중할 수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온몸의 세포가 도파민을 요구했지만 일상적인 활동은 그 어떤 도파민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승려의 말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30일 동안 자극 없이 버틸 수 없다면 당신은 이미 노예가 된 것이요. 무사시는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사케가 아니라 도파민 그 자체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쾌락 추구에 뇌가 장악당했고 외부 자극 없이는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각성이었습니다. 현대인의 삶은 당신의 도파민 시스템을 파괴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음식, 오락, 성적 자극, 약물, 소셜미디어 등 강렬한 쾌락을 언제든 접할 수 있는 환경은 뇌가 이런 외부의 원천을 필요로 하도록 길들입니다. 자연스러운 기쁨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도파민의 노예가 되어 점점 더 만족감이 줄어드는 자극만을 끊임없이 쫓게 됩니다. 20년 동안 중독과 도파민을 연구해온 스탠퍼드 대학의 한 신경과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도파민은 쾌락 물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기부여 물질이며 무언가를 갈망하고 찾게 만드는 행동의 원동력입니다. 강렬한 자극을 통해 도파민을 반복적으로 급증시키면 뇌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도파민 수용체를 줄여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내성입니다. 같은 기쁨을 느끼기 위해 더 큰 자극이 필요해지는 것이죠. 결국 도파민의 기본 수치가 너무 낮아져서 평범한 일상에서는 어떠한 동기부여나 기쁨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중독의 신경학적 원리입니다. 무사시는 자신의 도파민 시스템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의지력으로 유혹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뇌가 자연스럽게 다시 도파민을 생성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했습니다. 제2장 요쿠보 단치, 욕망 단식의 원칙. 각성 후 무사시는 한 사찰로 찾아가 주지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도파민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승려가 대답했습니다.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요쿠보 단치, 즉 욕망 단식을 통해 재설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뇌가 자연적인 도파민을 생산하는 방법을 다시 기억해낼 때까지 쾌락의 모든 원천을 완전히 차단하시오. 무사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노예가 된 자는 끊임없는 자극을 필요로 한다. 자유로운 자는 내면에서 기쁨을 만들어낸다.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노예가 된 뇌가 스스로 먹이를 찾는 법을 배울 때까지 굶겨야만 한다. 요쿠보 단치의 과정은 가혹했습니다. 30일간의 도파민 단식, 과도한 자극을 주는 모든 쾌락 원천의 완벽한 차단, 술, 약물, 설탕, 가공식품, 오락, 소셜미디어, 성관계, 자위, 도박, 쇼핑 등 인위적으로 도파민을 급증시키는 모든 것을 금지했습니다. 오직 소박한 음식, 물, 노동, 수련, 수면과 같은 자연적이고 기본적인 활동만 허용되었습니다. 금단 현상은 이러했습니다. 1일에서 7일 차, 강렬한 갈망, 불안, 초조, 집중력 저하, 우울, 분노가 찾아옵니다. 뇌는 자신이 의존하게 된 도파민 자극을 내놓으라며 비명을 지릅니다. 8일에서 14일 차, 갈망은 줄어들지만 모든 것이 무미건조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도파민 수용체는 여전히 줄어든 상태이며 평범한 활동에서는 아무런 기쁨도 느낄 수 없습니다. 15일에서 20일 1차, 회복의 첫 징후가 나타납니다. 소박한 것들이 다시 조금씩 좋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22일에서 30일 차,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연스러운 활동들이 진정한 기쁨을 만들어냅니다. 음식이 더 맛있어지고 햇살이 경이롭게 느껴지며 수련이 만족스러워집니다.
도파민 시스템이 재설정된 것입니다. 이 재설정의 과학적 원리는 무엇일까요? 초강력 자극을 제거하면 처음에는 뇌가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도파민이 떨어지고 기분은 최악이 됩니다. 하지만 14일에서 21일이 지나면 뇌는 외부 자극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도파민 수용체를 다시 늘리기 시작합니다. 수용체가 많아진다는 것은 민감도가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도파민을 분비하지 않던 자연스러운 활동들이 갑자기 상당한 양의 도파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당신의 기본 수치가 완전히 재설정된 것입니다. 무사시의 30일 단식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첫째 주, 그는 매 시간 포기할까 생각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정교한 변명거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너무 극단적이야. 사케 한 잔 정도는 괜찮잖아. 아예 끊는 것보다 적당히 즐기는 게 낫지. 하지만 그는 규칙을 지켰습니다. 둘째 주는 더 최악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수련은 헛수고 같았고 음식은 맛이 없었으며 삶은 잿빛이었습니다. 이것이 도파민의 밑바닥이었습니다. 그의 뇌는 더 이상 외부 자극을 찾도록 그를 조종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셋째 주,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맨밥을 씹으며 진짜 맛을 느꼈습니다. 달콤하고 은은하며 만족스러운 맛이었습니다. 수천 번도 넘게 먹었던 밥이었지만 도파민 시스템이 둔감해져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제대로 맛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민감성이 회복되자 소박한 밥 한 그릇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넷째 주, 변화는 완성되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얼굴에 닿는 느낌이 경이로웠고 찬물로 씻는 것은 상쾌했습니다. 검술 수련은 깊은 충만함을 주었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변해서가 아니라 이에 대한 뇌의 반응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도파민 수용체가 늘어났고 자연스러운 활동이 다시 강력한 도파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18년간 도파민 민감도와 중독 회복을 연구한 하버드 대학의 연구자는 30일간의 도파민 단식을 마친 실험 참가자들의 도파민 수용체 밀도가 평균 250% 증가하고 도파민 기본 수치가 180% 상승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원리는 바로 항상성 적응입니다. 초강력 자극을 제거하면 뇌는 자연스러운 자극에 더 민감해지는 방식으로 보상합니다. 참가자들은 평범한 일상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즐거워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위약 효과가 아닙니다. PET 스캔을 통해 수용체 활성도가 극적으로 증가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30일이 지난 후 승려는 무사시에게 사케 한 잔을 마시도록 허락했습니다. 그 기쁨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도파민 시스템이 예민해졌기 때문에 평소 술을 즐겨 마시던 때보다 훨씬 강렬했습니다. 작은 자극에 큰 반응이 일어난 것입니다. 엄청난 자극에도 미미한 반응만 보이는 중독과는 정반대의 상태죠. 이것이 요쿠보 단치입니다. 30일 동안 모든 강력한 자극을 제거하여 도파민 시스템을 재설정하십시오. 당신의 뇌는 민감성을 회복할 것이고 자연스러운 기쁨이 다시 작동할 것입니다. 당신은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3장, 칸탄 요쿠보, 단순한 기쁨의 원칙. 도파민 재설정 후 6개월이 지나 무사시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단식을 통해 민감성을 회복했지만 강렬한 쾌락에 접근할 수 있는 일상으로 돌아오자 민감성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예전만큼 극단적이지는 않았지만 패턴은 분명했습니다. 초강력 자극에 주기적으로 노출되면 민감성은 다시 떨어집니다. 그에게는 두 번째 원칙이 필요했습니다. 칸탄 요쿠보, 즉 단순한 기쁨, 강렬하고 인위적인 자극이 아닌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기쁨을 바탕으로 도파민의 기준점을 구축하는 훈련입니다. 무사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강렬함 위에 쾌락을 세운다. 기름진 음식, 독한 술, 자극적인 유희, 이것들은 소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파괴한다. 지혜로운 자는 단순함 위에 기쁨을 세운다. 소박한 음식, 물, 자연, 기본적인 수련, 이것들은 모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보존해준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뇌의 도파민 기준점은 당신이 평소 즐기는 쾌락의 원천에 의해 결정됩니다. 당신이 설탕, 소셜미디어, 포르노, 게임과 같은 고자극 쾌락을 정기적으로 소비한다면
뇌는 그 수준에 맞춰집니다. 자연스러운 기쁨은 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게 되고 뇌가 인식할 만큼 충분한 도파민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평소 소박한 음식, 자연, 단순한 노동과 같은 단순한 기쁨을 즐긴다면 뇌는 그 낮은 수준에 맞춰집니다. 그 기준치를 넘는 모든 것이 당신에게 기쁨을 줍니다. 칸탄 요쿠보의 실천법은 이렇습니다. 매일의 단순한 기쁨을 기본으로 삼으십시오. 저도파민 활동을 중심으로 일상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소박한 식사, 단순한 노동, 자연 속 산책, 기본적인 수련, 스마트폰 끊임없이 보기 금지, 영상 몰아보기 금지, 설탕 금지, 가공식품 금지. 이렇게 하면 뇌는 이 기준이 정상이라고 학습합니다. 이 기준을 넘는 모든 것은 추가적인 기쁨이 됩니다. 강렬한 쾌락은 드물게 즐기십시오. 고도파민 활동은 매일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가끔 누리는 특별한 보상이 되어야 합니다. 훌륭한 식사는 매일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사교 모임은 매일 밤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오락거리는 수시로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성관계 역시 충분한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희소성이 도파민의 반응을 보존합니다. 대조의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매일 소박한 기쁨으로 살아갈 때 가끔 찾아오는 강렬한 쾌락은 대비가 크기 때문에 믿을 수 없을 만큼 기분 좋게 느껴집니다. 반면 매일 강렬한 쾌락에 젖어 살면 더 강한 자극조차도 대조가 없기 때문에 그저 평범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무사시는 소박한 기쁨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 전체를 재구성했습니다. 아침, 일출과 함께 기상하여 자연광을 받으며 도파민을 얻고 찬물로 씻으며 냉기 노출로 도파민을 얻습니다. 소박한 밥과 차를 마시며 은은한 맛의 기쁨을 누리고 기본적인 검술 수련을 통해 움직임의 도파민을 얻습니다. 오후, 단순한 노동, 걷기, 소박한 식사, 추가적인 수련. 그의 도파민 기준치가 매우 낮았기 때문에 이 단순한 활동들은 모두 기준치를 넘어 중간 정도의 도파민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녁, 자연 속에 앉아 일몰을 보고 소박한 명상을 한 뒤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그의 뇌는 단순한 원천으로부터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파민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날, 분기에 한 번 기름진 식사를 하고 한 달에 한 번 사람들과 술을 마시며 축제나 유희는 아주 드물게 즐겼습니다. 그의 도파민 민감성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기에 이런 드물고 강렬한 쾌락은 폭발적인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사시는 쾌락에 찌들어 살 때보다 소박하게 살 때 매일 더 많은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쾌락은 자극의 강도가 아니라 반응의 민감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민감도와 소박한 자극이 만나면 강렬한 기쁨이 됩니다. 낮은 민감도와 강렬한 자극이 만나면 미미한 기쁨에 불과합니다. 19년 동안 쾌락과 동기부여를 연구한 예일 대학교의 신경과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도파민의 반응은 대조 모델을 따릅니다. 뇌는 절대적인 쾌락의 수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점에서의 편차에 반응합니다. 당신의 기준점이 강렬한 자극이라면 기준을 넘기 위해 훨씬 더 강렬한 자극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준점이 단순한 자극이라면 약간의 증가만으로도 쉽게 기준을 뛰어넘습니다. 소박한 기쁨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실험. 참가자들은 강렬한 쾌락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참가자들보다 객관적인 쾌락의 강도는 낮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행복도는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현대 세계는 이와 반대로 가르칩니다. 많을수록 좋고 강렬할수록 좋으며 끊임없을수록 좋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도파민 시스템을 파괴하고 쾌락을 극대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당신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무사시의 길은 다릅니다. 적은 것이 더 낫고 단순한 것이 더 좋으며 드문 것이 더 가치 있습니다. 이것은 쾌락을 최소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당신의 도파민 시스템을 보존하고 당신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듭니다. 제4장, 타이콘, 지연된 만족의 원칙. 25살의 무사시는 심오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기대를 품고 기다리는 기쁨이 실제로 소비할 때의 기쁨보다 더 강렬할 수 있으며 만족을 지연시키는 훈련이 도파민 통제력을 극적으로 강화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세 번째 원칙을 세웠습니다. 타이콘, 즉 지연된 만족, 욕망과 충족 사이에 의도적으로 간격을 만들어
도파민 조절 능력을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무사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약한 자는 즉각적인 만족을 구한다. 욕망이 생기면 곧바로 채워버린다. 그의 도파민은 빠르게 치솟았다가 빠르게 곤두박질친다. 그는 결코 지속적인 동기를 유지하는 능력을 기르지 못한다. 강인한 자는 의도적으로 만족을 미룬다. 욕망이 생겨도 충족시키지 않고 간직한다. 도파민은 기다리는 동안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한다. 그는 지속적인 동기를 유지하는 능력을 기르고 마침내 욕망이 충족되었을 때 훨씬 더 큰 기쁨을 경험한다. 신경과학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무언가를 원할 때 즉시 얻게 되면 도파민은 잠깐 치솟았다가 이내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원하지만 미루게 되면 기다리는 시간 내내 도파민은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마침내 충족되었을 때 훨씬 더 높게 솟아오릅니다. 더 오래 기다릴수록 도파민 수치가 상승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분비량은 더 강력해지며 결과적으로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타이콘 훈련법은 이렇습니다. 점진적 지연 연습, 작은 욕망부터 시작하십시오. 목이 마르면 30분을 기다렸다가 물을 마시십시오. 배가 고프면 1시간을 기다렸다가 식사하십시오.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싶다면 20분을 기다리십시오. 가려운 곳을 긁고 싶다면 5분을 참으십시오. 훈련하십시오. 욕망이 생기면 충족시키기 전에 멈추십시오. 성공적으로 미룰 때마다 도파민 조절 능력이 강화됩니다. 기대감 늘리기, 식사, 목욕, 휴식 등 즐거운 경험이 예정되어 있다면 의도적으로 기대하는 시간을 늘리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그 감정 자체에 머무르십시오. 그 기다림을 즐기십시오. 종종 기다림이 무언가를 소비할 때보다 더 큰 쾌락을 만들어냅니다. 보상 미루기. 보상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일을 해냈을 때 즉시 자신에게 보상하지 마십시오. 가능하다면 며칠, 몇 주를 기다리십시오. 기대감으로 인해 도파민이 상승해 있었기 때문에 미루어진 보상은 훨씬 더 큰 만족감을 줍니다. 무사시의 가장 극적인 시험은 이러했습니다. 중요한 결투에서 승리한 후 전통에 따라 성대한 잔치와 술, 유희가 뒤따라야 했습니다. 그의 뇌는 즉각적인 보상을 달라고 아우성쳤습니다. 하지만 무사시는 30일을 기다렸습니다. 그 30일 동안 잔치에 대한 기대감이 그의 도파민을 계속 높게 유지했습니다. 마침내 잔치를 열었을 때 그 기쁨은 즉시 축하했을 때보다 10배나 강렬했고 이 단 한 번의 잔치가 30일 동안 매일 즉각적인 만족을 누린 것보다 그를 더 만족시켰습니다. 현대 세계는 모든 기다림을 없애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음식을 원하면 몇 분 만에 배달됩니다. 오락거리를 원하면 즉시 스트리밍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원하면 즉각적인 좋아요를 받습니다. 성적인 자극을 원하면 즉각적인 포르노그래피가 있습니다. 모든 욕망이 즉각적으로 충족됩니다. 이는 동기를 유지하지도 못하고 깊은 기쁨을 경험하지도 못하는 허약한 도파민 시스템을 만듭니다. 20년간 자제력과 만족 지연을 연구한 프린스턴 대학교의 연구자는 그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을 통해 만족을 지연시킬 줄 아는 아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산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신경과학은 그 이유를 밝혀냈습니다. 지연된 만족은 전두엽이 변연계를 통제하도록 훈련시킵니다. 이는 더 강력한 도파민 통제력과 더 나은 충동 조절 능력을 만들고 역설적으로 더 큰 쾌락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만족을 지연하는 훈련을 받은 참가자들은 즉각적인 만족을 얻은 참가자들에 비해 최종 보상에서 300% 더 높은 기쁨을 보고했습니다. 무사시는 매일 타이콘을 훈련했습니다. 아침에 갈증을 느끼며 잠에서 깨면 물을 마시기 전에 1시간을 기다립니다. 그 기대감을 즐깁니다. 기다린 후에 마시는 물은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한낮에 배고픔을 느끼면 밥을 먹기 전에 2시간을 기다립니다. 기다림 없이 먹는 기름진 음식보다 소박한 맨밥이 훨씬 맛있습니다. 저녁에 휴식. 피곤함을 느끼면 쉬기 전에 1시간 더 일합니다. 휴식은 더욱 깊고 만족스러워집니다. 특별한 선물. 한 달 뒤에 축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매일 그것을 고대합니다. 마침내 그날이 오면 기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것이 타이콘입니다. 즉각적인 만족을 구하지 마십시오. 의도적으로 미루십시오. 미루는 그 시간 자체가 도파민을 생산합니다. 마침내 이루어졌을 때는 더 많은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당신은 도파민 조절 능력을 훈련하는 동시에 쾌락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제5장 무시센, 부자연스러운 금욕의 원칙. 30살의 무사시는 가장 직관에 반하는 원칙을 발견했습니다. 자연스러운 쾌락마저 의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도파민 통제력을 초인적인 수준으로 훈련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무시센, 부자연스러운 금욕입니다. 일반적인 단식을 넘어 궁극의 도파민 지배력을 구축하기 위해 건강한 기쁨조차 스스로 박탈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사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평범한 자는 모든 쾌락에 탐닉한다. 절제할 줄 아는 자는 해로운 쾌락을 멀리한다. 진정한 고수는 자연스러운 기쁨마저도 멀리한다. 자연스러운 기쁨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을 금욕함으로써 부자연스러운 것에 대한 초인적인 통제력을 기르기 위함이다. 이 원칙이 평범한 절제력과 비범한 통제력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약, 과음, 정크푸드처럼 명백히 해로운 것들을 멀리할 수는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오락거리, 설탕 같은 미묘한 중독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적습니다. 하지만 성관계, 맛있고 건강한 음식, 사회적 교류, 편안한 수면과 같이 자연스럽고 건강한 기쁨을 의도적으로 금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무시세는 자연스러운 쾌락을 멀리함으로써 도파민을 통제하는 능력을 철저하게 훈련시켜 해로운 쾌락이 당신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무시센의 실천법은 이렇습니다. 허기를 넘어서는 긴 단식, 한 끼를 거르는 것을 넘어서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단식하십시오. 당신의 몸은 이미 건강하고 영양이 충분하므로 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도파민 시스템은 배웁니다. 자연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도 나는 훌륭하게 기능할 수 있다. 편안함을 넘어서는 추위 노출. 단순히 추위를 견디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 나서십시오. 얼음물 목욕, 겨울 수영, 긴 찬물 샤워.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도파민 통제 훈련을 위해서입니다. 뇌는 불편함이 나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웁니다. 성적 금욕 기간, 기꺼이 함께할 파트너가 있더라도 30일, 60일 혹은 90일 등 긴 기간 동안 의도적으로 금욕하십시오. 성욕은 가장 강력한 자연의 본능 중 하나입니다. 그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고도 기능하는 법을 배우면 엄청난 도파민 통제력이 생깁니다. 수면 박탈 훈련, 주기적이 아닌 아주 가끔 의도적으로 수면을 줄이십시오. 24시간에서 36시간 동안 깨어 있으십시오. 몸은 가장 기본적이고 자연적인 욕구인 잠을 갈망합니다. 그 갈망을 채우지 않고 견디는 경험은 엄청난 도파민 조절 능력을 길러줍니다. 사회적 고립 기간,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는 유대감을 갈망합니다.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의도적으로 자신을 고립시키십시오. 사회적 도파민을 향한 갈망을 느끼되 그것을 채우지 마십시오. 극단적으로 들리시나요? 네, 극단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무시세는 건강한 삶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고통을 통해 초인적인 도파민 통제력을 기르기 위한 훈련입니다. 무사시는 90일 단위로 극단적인 무시센을 실천했습니다. 음식은 오직 맨밥과 물, 기본적인 영양 섭취 외에는 어떠한 종류나 맛, 만족감도 없었습니다. 성생활은 기회가 있어도 완벽하게 금욕했습니다. 욕망은 남아있지만 충족은 유보했습니다. 잠자리는 딱딱한 바닥, 쿠션도 없고 생존에 필요한 이상의 온기도 없었습니다. 사회생활은 완전한 고립, 대화도 인간적인 접촉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과 수련뿐이었습니다. 오락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야기, 음악 등 기본적인 생존을 넘어서는 어떠한 자극도 없었습니다. 이 자발적 고통의 90일이 지난 후 그의 도파민 통제력은 절대적이 되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평범한 기쁨이 믿을 수 없을 만큼 훌륭하게 느껴졌습니다. 소박한 음식이 환상적이었고 가벼운 대화가 깊은 만족감이 주었습니다. 기본적인 안락함마저 사치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술, 기름진 음식, 과도한 성적 쾌락 등 해로운 것들은 전혀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도파민 시스템이 소박한 기쁨에 너무나 민감해져 있었기 때문에 강렬한 쾌락은 불필요할 만큼 공격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동기부여 시스템이 완벽한 방탄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기를 유지하기 위해 외부의 보상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무사시는 외부 보상 없이도 강렬한 동기를 스스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도파민 시스템이 내면에서 동기를 만들어내도록 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21년간 극단적인 금욕주의와 도파민을 연구한 컬럼비아 대학교의 신경과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연적인 쾌락의 자발적 박탈은 신경학적 회복력을 만들어냅니다. 극단적 금욕을 실천하는 승려들의 뇌 영상은 도파민 기본 수치가 일반인보다 200% 높고 도파민 수용체 밀도는 300% 증가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 원리는 지속적인 저자극 환경에 대한 적응입니다. 뇌는 더 많은 도파민과 더 많은 수용체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이를 보상합니다. 이로 인해 높은 기본 행복도와 중독에 대한 완벽한 면역력이 동시에 형성됩니다. 경고합니다. 무시세는 매우 고도의 수련법입니다. 요쿠보 단치, 칸탄 요쿠보, 타이콘의 기초 없이 시도하지 마십시오. 훈련 없이 극단적인 결핍으로 뛰어드는 것은 해가 됩니다. 점진적으로 훈련하십시오. 제6장 완전한 변화. 40살이 되었을 때 무사시는 21년 동안 도파민 통제 훈련을 해왔습니다. 쾌락과 그의 관계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요쿠보 단치, 즉 욕망 단식. 매년 30일간의 도파민 단식을 통해 민감도를 재설정했습니다. 초강력 자극을 주기적으로 제거했기 때문에 그의 뇌는 높은 수용체 밀도와 높은 기본 도파민 수치를 유지했습니다. 칸탄 요쿠보, 즉 단순한 기쁨, 소박한 기쁨을 바탕으로 일상을 구성했습니다. 소박한 음식, 기본적인 노동, 자연스러운 움직임, 단순한 사회적 교류. 뇌가 이 기준점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는 모든 것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타이콘, 지연된 만족, 욕망과 충족 사이의 간격을 자동화했습니다. 무언가를 원하면 기다렸습니다. 기다림 자체가 기쁨을 만들어냈고 마침내 충족되었을 때 더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더 이상 즉각적인 만족에 굴복하는 나약함은 없었습니다. 무시센, 부자연스러운 금욕, 주기적인 극단적 결핍 훈련을 통해 90일간 자발적 고통을 감내하며 도파민 시스템을 초인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 네 가지 원칙은 함께 작동했습니다. 단식은 민감성을 재설정하고 소박한 기쁨은 그것을 보존했으며 지연된 만족은 조절 능력을 훈련했고 부자연스러운 금욕은 완벽한 통제력을 완성했습니다. 그 통합된 결과는 도파민에 대한 완전한 주권이었습니다. 그의 일상은 완벽한 통제력을 증명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즉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도파민 기본 수치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물을 마시면 믿을 수 없이 맛있었습니다. 민감도가 훈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모든 자연스러운 활동이 뇌에서 강렬한 도파민을 분비하여 하루 종일 깊은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모든 활동이 진정한 기쁨을 만들어냈습니다. 도파민 시스템이 예민하게 살아 숨쉬고 둔감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동은 보람찼고 걷는 것은 상쾌했으며 소박한 음식은 맛있었고 휴식은 깊은 재충전을 주었습니다. 유혹의 순간들, 술이 곁에 있어도 갈망하지 않았습니다. 기름진 음식이 제공되어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성적인 기회가 주어져도 집착하지 않았고 오락거리가 넘쳐나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욕망을 억눌러서가 아닙니다. 그의 도파민 시스템이 단순한 기쁨에 완벽히 만족하고 있었기에 강렬한 쾌락 따위는 아무런 매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보상 없이도 몇 년 동안 강렬한 동기를 유지하며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도파민 시스템이 끊임없이 내면에서 동기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동기를 느끼기 위해 외부의 자극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끊임없는 자극을 필요로 하던 도파민의 노예에서 무한한 내적 동기와 기쁨을 만들어내는 도파민의 지배자로 거듭난 완벽한 변화입니다. 제7장 현대사회 도파민 파괴의 진실. 현대인들이 외면하고 있는 사실을 무사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현대사회는 당신의 도파민 시스템을 파괴하고 끊임없는 소비의 노예로 만들도록 철저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모든 제품, 모든 플랫폼, 모든 서비스는 가능한 한 자주, 가능한 한 높게 도파민을 치솟게 하도록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알림, 게임의 보상 시스템, 포르노, 정크푸드, 스트리밍 콘텐츠, 쇼핑,
이 모든 것은 도파민 분비를 극대화하기 위해 뇌 과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 결과 당신의 뇌는 과도한 자극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도파민 수용체를 줄여버립니다. 당신은 무감각해집니다. 더 적은 쾌락을 느끼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자극이 필요해집니다. 의식적으로는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파민의 원천에 중독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도파민 급증을 판매하는 기업들은 당신이 노예가 된 덕분에 막대한 이익을 얻습니다. 당신이 더 무감각해질수록 더 많이 소비하게 되고 그들은 더 많은 돈을 법니다. 당신의 도파민 파괴가 곧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인 것입니다. 무사시는 소셜미디어가 탄생하기 400년 전에 살았지만 원칙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값싼 쾌락은 쾌락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파괴합니다. 끊임없는 자극은 둔감함을 낳습니다. 자발적인 고통은 민감성을 만들어냅니다. 현대인은 하루 평균 96번 스마트폰을 확인합니다. 96번 도파민이 급증합니다. 매일 11시간 동안 미디어 콘텐츠를 소비합니다. 끊임없이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하루 3번 이상 가공식품을 먹습니다. 설탕 도파민이 치솟습니다. 소셜미디어에 2시간 반을 씁니다. 타인의 인정이라는 도파민입니다. 정기적으로 포르노를 봅니다. 성적 도파민 폭발입니다. 보상을 위해 게임을 합니다. 성취감의 도파민입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도파민 수용체는 40에서 60% 감소합니다. 도파민 기본 수치는 정상보다 50% 낮아집니다. 그 어떤 것에서도 더 이상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끊임없이 자극을 원하지만 돌아오는 만족감은 점점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도파민의 노예 상태입니다. 그리고 적당한 조절만으로는 결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재설정과 훈련을 통해서만 벗어날 수 있습니다. 22년간 디지털 중독과 도파민을 연구한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자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대의 도파민 환경은 인간의 뇌가 감당하도록 진화한 한계를 아득히 초월합니다. 음식, 성관계, 성취감 등에서 얻는 자연스러운 도파민 최고치는 기본 수치의 100에서 200% 정도입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 게임, 포르노, 가공식품 등 현대의 자극은 기본 수치의 300에서 400%까지 치솟게 만듭니다. 이는 도파민 조절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킵니다. 현대의 도파민 환경에 노출된 참가자들은 14일 만에 도파민 수용체가 감소하고 30일 이내에 도파민 기본 수치가 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를 되돌리는 유일한 방법은 30일 이상 초강력 자극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뿐입니다. 제8장 앞으로 나아갈 길. 무사시처럼 2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당장 도파민 훈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1주에서 2주차 도파민 노예 상태를 인지하십시오. 도파민의 원천을 추적하십시오. 쾌락을 tum을 때마다 그것을 적어보십시오. 스마트폰, 음식, 소셜미디어, 오락거리, 약물, 패턴을 관찰하십시오. 얼마나 자주 합니까? 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당신이 쾌락을 선택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쾌락이 당신을 조종하는 것입니까? 감각이 무뎌진 것을 자각하십시오. 당신이 실제로 느끼는 기쁨이 얼마나 적은지에 주목하십시오. 먹지만 맛을 모릅니다. 보지만 즐겁지 않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하지만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둔감화입니다. 3주에서 4주 차 요쿠보 단치, 즉 도파민 단식을 시작하십시오. 30일을 정하십시오. 모든 초강력 자극을 제거하십시오. 소셜미디어, 영상 매체, 설탕, 가공식품, 포르노, 게임, 쇼핑, 술을 완전히 끊으십시오. 오직 기본적인 일상활동만 허용됩니다. 금단 현상을 각오하십시오. 1일에서 7일 차는 끔찍할 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도파민을 내놓으라며 비명을 지를 것입니다. 8일에서 14일 차에는 모든 것이 무미건조하게 느껴집니다. 15일에서 20일 1차에 서서히 회복이 시작됩니다. 22일에서 30일 차에 마침내 변화가 완성됩니다. 2개월에서 3개월 차 칸탄 요쿠보, 단순한 기쁨을 실천하십시오. 기준점을 다시 세우십시오. 단순한 기쁨을 바탕으로 일상을 구성하십시오. 소박한 음식, 물, 자연, 기본적인 노동, 움직임,
가벼운 인간관계. 당신의 뇌가 이 낮은 자극 기준치에 다시 맞춰지도록 하십시오. 강렬한 쾌락은 아주 드물게 즐기십시오. 고도파민 활동은 매일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주는 특별한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희소성이 도파민의 반응을 살려냅니다. 4개월에서 6개월 차, 타이콘, 지연된 만족을 연습하십시오. 기다림을 훈련하십시오. 모든 욕망과 충족 사이에 의도적인 간격을 두십시오. 목이 마르면 30분을 기다리십시오. 배가 고프면 1시간을 참으십시오. 스마트폰을 보고 싶다면 20분을 미루십시오. 지연 능력을 점진적으로 키우십시오. 즐거운 일이 다가오고 있다면 기대하는 시간을 늘리십시오. 즐거움을 향해 급하게 달려가지 마십시오. 기다림 그 자체를 즐기십시오. 기다림은 그 자체로 도파민을 생성합니다. 7개월에서 12개월 차, 심화 단계인 무시센, 부자연스러운 금욕에 도전하십시오. 주기적인 극단적 단식을 해보십시오. 분기에 한 번, 7일에서 14일 동안 극단적인 결핍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직 맨밥과 물뿐, 어떠한 변화도 주지 마십시오. 초인적인 도파민 통제력을 훈련하십시오. 기간을 늘려 금욕하십시오. 90일 동안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거나 사회생활을 고립시키거나 오락거리를 완벽히 차단하십시오. 강력하고 자연적인 욕구 하나를 선택하여 긴 시간 동안 의도적으로 충족시키지 마십시오. 예상되는 변화 과정은 이렇습니다. 4주차, 도파민 민감성이 처음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평범한 것들이 좋게 느껴집니다. 2개월 차, 극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정상적인 활동들이 진정한 기쁨을 줍니다. 6개월 차, 높은 도파민 민감성이 유지되며 만족을 지연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12개월 차, 도파민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확립합니다. 내면에서 동기가 솟아나고 무한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수련을 계속 유지한다면 이 변화는 영구적입니다. 기본을 단순하게 유지하고 가끔 단식을 통해 재설정하는 한 당신의 도파민 시스템은 민감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무사시는 62살의 세상을 떠날 때까지 40년 넘게 도파민에 대한 완벽한 주권을 쥐고 살았습니다. 단 한 번도 쾌락의 노예가 된 적이 없고 외부의 자극을 필요로 하지 않았으며 방탕한 탐닉에 빠진 사람들보다 소박한 삶 속에서 매일 더 큰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정원에 앉아 쾌락을 자극하도록 고안된 모든 것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뇌는 어떤 갈망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욕망을 억누르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의 도파민 시스템은 단순한 기쁨에 너무나 민감해져 있었기에 강렬한 쾌락 따위는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강력한 통제력은 당신의 것입니다. 유혹에 억지로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도파민 시스템이 단순함에 만족할 수 있도록 훈련함으로써 얻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노예 상태입니다. 화면을 끝없이 내리지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먹고 있지만 맛을 모르고 무언가를 이루지만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당신의 도파민 시스템은 끊임없는 과잉 자극으로 파괴되었습니다. 더 적게 느끼기 위해 더 많은 것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30일간의 결핍이 모든 것을 재설정합니다. 민감성이 돌아오고 단순한 기쁨이 다시 작동합니다. 자연스러운 활동들이 진짜 기쁨을 만들어냅니다.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를 되찾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파민과 쾌락에 대한 당신의 관점을 바꾸어 놓았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달아주세요. 당신은 지금 어떤 도파민에 가장 얽매여 있습니까? 솔직하게 적어보십시오. 나는 스마트폰, 음식, 오락거리, 소셜미디어, 포르노에 중독되어 있고 이것 없이는 몇 시간, 며칠을 버틸 수 없다고 말입니다. 자신이 노예 상태임을 자각하는 것이야말로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무사시의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노예가 된 자는 끊임없는 자극을 필요로 한다. 자유로운 자는 내면에서 기쁨을 만들어낸다.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노예가 된 뇌가 스스로 먹이를 찾는 법을 배울 때까지 굶겨야만 한다. 단식을 시작하십시오. 도파민 시스템이 재설정될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기쁨이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자유는 단 30일 거리에 있습니다. 당신의 변화는 지금 시작됩니다.